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용 면접 이야기 네 번째 강의 구조화 심층 면접 준비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층 구조화 면접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방식은 이제 1대 다대일 형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보통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면접관들 앞에서 면접들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심층 구조화 면접의 특징은 여러분들의 어떤 이력서, 정보들이 제공되지 않고 블라인드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아무 서류가 없이도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썼던 자기소개서 내용만 가지고서 면접관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의 유형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들을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에 썼었던 경험들을 가지고서 이런 식의 질문이겠죠. 본인은 당시 가장 나이가 어렸다고 했는데 왜 굳이 본인이 조장을 맡아서 그 활동을 진행을 해나갔나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들 이제 도입 부분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면접자가 답변을 하겠죠. 이러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해서 제가 이렇게 조장을 맡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러한 구조화 면접은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이제 면접관이 듣고 나서 또 질문을 하겠죠. 만약 경험이 많은 사람이 조장을 맡았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본인이 나이도 어리고 또 경험도 상대적으로 적은데 굳이 그런 이유로 조장을 맡았어야 됐나요?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답변을 하게 되면, 그러면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본인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나요? 그래도 조장을 맡았을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조장을 맡는 게 더 나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행동을 했을까요? 이렇게 이제 계속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 기반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어떤 태도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평가해보는 면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접들이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상대적으로 수월해요. 왜? 내가 이미 다 했었던 경험이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보통 많은 이렇게 면접 준비생들이, 취업 준비생들이 그런 식의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면 원론적인 답변, 뻔한 이야기, 이런 것들로 답을 하다 보니까 좋은 평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는 그런 면접입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의 이제 또 방식에 대해서 보면, 또 과거 그냥 경험 기반 질문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소서에 있고 없고 상관없이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이었죠? 또는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통해서 더 좋은 성과를 도출해봤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또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했었던 경험이 있으면 한번 들려주세요. 또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을 수행했던 경험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질문들을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질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모습들을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학생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또 수업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과거의 경험들을 서류 전형 때도 작성을 하고요. 또 면접 때도 그런 과거의 경험들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그러면 왜 도대체 과거의 경험을 묻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과거 경험 그 자체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보통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 또는 실패했던 경험, 또 과거에 잘했던 경험, 또 못했던 경험, 이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잘한 거, 성공한 것들을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들을 해요. 왜 그러냐? 내가 만약에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을 이렇게 잘못했다, 또 과거에 이러이러한 또 실패를 했다라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인사 담당자, 면접관들에게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니까 안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과거에 잘한 이야기, 또 과거에 성공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답변을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과거의 경험을 묻는 이유는 과거 그 자체의 평가가 아니라 바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 지원자가 현재 어떤 사람인지, 현재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현재 어떠한 행동을 할 건지, 그게 우리의 핵심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현재를 넘어서 이제 미래 정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건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평가하려고 여러분들의 과거의 경험들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과거에 그 자체로 잘했다라고만 이야기를 끝마치다 보면, 결국 그러면 우리는 그래? 과거에 잘했다고 지금도 잘한다고 단정할 수 있나? 또 과거에 성공했다고 지금도 성공한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과거에 실패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패한다라고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과거는 현재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릴 텐데 굉장히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공감대를 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 방법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들을 얘기해 주겠죠. 내가 동아리 활동, 뭐 해외 봉사 활동, 아르바이트 할 때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전제로 깝니다. 그럼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니까 내가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하겠죠.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는 이런 것들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고자 저는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보고자 이러한 행동, 역할을 했습니다라고 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된다?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지겠죠. 죄송합니다. 어떤 상황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내 역할을 통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어떤 이제 정리를 하느냐?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러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이야기 전개를 해나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 전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동안 별 생각을 안 해보셨겠지만 논리적인 모순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논리적인 모순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거나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 경험을 하기 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야 될까요? 모르고 있었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고 있었어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몰랐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거나 깨닫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배우거나 깨닫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서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 내 역할을 이제 얘기할 때 보면 마치 여러분들은 그 깨달음을 이미 이때도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때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더 솔선수범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역할을 했고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솔선수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이거 공감이 되지 않는데 뭘 배우지? 이미 다 그렇게 행동을 다 해놓고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을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던 그런 경험이라 그러면 구태여 깨달았다는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바로 왜 그랬는지가 우리는 궁금해요. 왜 본인은 그 상황에서 남들과 다르게 그러한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죠? 또는 왜 그때 그러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었죠? 본인이 남들과 달랐던 이유가 뭐였어요? 이 부분이 사실 면접 때 특히나 이런 구조 면접 때 많이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했었죠? 그때 왜 다른 사람은 그러면 다들 그렇게 손 놓고 있을 때 본인만 나서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죠?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해봤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했으니까 했다라고 했지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라고 그러면 딱히 글쎄 그냥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요 라고 하면 상대방이 설득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내가 정말 그런 역할을 정말 당시에 확신을 갖고 했었다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앞으로 정리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보통은 그동안은 내가 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의도적으로 어떤 역할이나 행동을 했다라고들 표현을 하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의도치 않았던 행동들도 많습니다. 의도치 않았다는 게 뭐냐? 그냥 누가 시켜서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또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또 우연치 않게 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하는 게 앞으로 정말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었던 행동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또 예상과는 다르게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보통은 내가 의도해서 확신을 가지고 했었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었던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뭔가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거의 경험들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었을 때, 이야기를 했었을 때 면접관들이 들으면 뭔가 개연성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또는 취업 준비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깨달음이 원인이 돼서 그 이후부터는 내가 의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현재 지금 시점에서 과거의 경험들을 쭉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한 데가 여러분들이 뭐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일이라고 해보세요.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이 경험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미래의 결과를. 그래서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러분들은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했었던 경험이 어떤 결과가 나왔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금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대학교 1학년 때 경험들을 이야기할 때 마치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때도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소급 적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항상 왜 여러분들은 과거 그 자체가 좀 더 좋아야 되고 과거 그 자체가 평가된다라는 이러한 어떤 강박관념 때문에 그때도 나는 뭔가 의도적으로 뭔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또 뭔가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행동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왜곡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인 진정성이나 논리성들이 많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되냐면,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내 경험들을 정리할 때 당시에 뭐 했는지만을 중심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당시의 생각입니다. 왜 당시의 생각이 중요하냐면, 여러분은 대학교 1학년 때는 내가 하고 있는 경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결과는 모르지만 당시에 생각하거나 예상하거나 예측하거나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건 의미가 있다, 이런 건 의미가 없다, 이런 식의 이제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이나 예상은 하겠죠. 그러면 어떤 경험들이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경험이다? 바로 내가 당시에 했었던 생각과 실제 결과가 불일치했을 때, 즉 이게 일치하면 깨달음을 주지 않는다 그랬죠. 내가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실패를 했거나, 또는 이건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주지 않을 거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내 기대보다 더 좋은 의미나 더 큰 성과로 이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뭔가를 깨닫거나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질문들을 앞으로 앞서서 보여줬었던 것처럼 여러 그런 상황, 이제 그런 질문들, 경험 질문들을 할 땐 여러분들이 과거에 무조건 그 질문에 맞춰서 내가 했다라고 그렇게만 단정 짓지 말고, 과거의 그 행동들이나 경험들이 결국 나에게 있어서 이러한 깨달음을 줬기 때문에 지금의 나는, 앞으로의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준비하시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그러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렇게 들어서 좀 이런 것을 본인의 이야기로 정리를 해보시면 앞으로 이제 뭐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또는 당연히 면접을 준비할 때 도움이 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